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 위주로 종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추세대 상단을 좀 뚫어내지 못하고 61선 따라 좀 흘러내리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우하향할 때는 지지하고 있는 이평선이 크게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위로는 좀 저항과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61선 이탈시 현금화에 대한 고민도 일부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실시간 매물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는 북클로징, 기관 외국인의 북클로징으로 수급이 좀 약간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재료적으로도 크게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주도주 베팅을 위한 외부 현금 마련도 좀 고려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금요일 수급 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이제 한 주간의 수급을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수급 유입된 섹터를 보면 미디어 콘텐츠, 역시나 건설기계, 엑셀, 그다음에 5G, 중국 리오프닝, 중국 코로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인도 쪽의 인프라, 중국의 리오프닝, 거기다가 일단 OTT가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었는데요. 일단 조정이 됐었지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작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정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 성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올해는 드라마 편성이 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도 주가도 좋지 않았는데 올해 큰 흥행을 거둔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재벌집 막내 아지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고 내년도 OTT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방송국 차원에서 다시 드라마 편성이 좀 늘어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관련 리포트 보더라도 그 관련 이야기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에게는 올해 눌렸던 이 시세가 내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업황으로 인해서 시세 또한 좀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사 중에 오늘 뮤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대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대작이 있습니다. 제작비 500원에 조인성 씨, 류승용 씨, 한효주 씨 비롯한 화려한 캐스팅의 라인업으로 선보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OTT 그 공개에 앞두고 있고요. 무비인인데요. 웹툰 작가 강풀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그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제작비가 오징어 게임 2배 달해요. 초능력 이야기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빙 제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뉴의 자회사인 스튜디오인 뉴가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3분기는 누적 영업이익 16억으로 식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4분기는 영화 올빼미 성과를 반영을 한다면 올해 전체적인 흑자로 마무리까지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펠렌터가 지난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건물을 가진 드라마 제작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사는 내년에 웹툰과 웹소설 기반한 5편의 신작 대기 중이고요. 아무래도 웹툰과 웹소설 기반한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재미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5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마 네트워크스, 밸류에이션상으로 가장 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국내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내외에 있거든요. 근데 연간 5편 수준의 제작력을 가진 제작사를 시총이 1,000억 원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IT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중이기 때문에
하단령 해지에 대한 어떤 구작과 신작 판매 기대감 계속 가져가면서 내년도 또 기대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마네트웍스는 내년도에 4-5편의 드라마 IP 보유하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기대작은 16년에 시작한 낭만닥터 김사부 3가 세 번째 시즌에 공개가 됩니다. 전작들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었고 또 그 주요 배우들과 작가, 연출자 조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존에는 높은 제작비가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IP를 방송사에 전부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전부 넘기지 않고 투자 비율을 높여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1차례를 마치고 숨고르 기준인데 계속해서 규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주가 조정이 된다면 이를 기회로 조금씩 모아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내년도 2분기 정도 보시고 포지션님은 분명히 일부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되고 그 옥석 가리기는 제가 볼 때 수급주 위주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시나 제주은행을 1위로 매수 강도 2%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제가 0.2% 이상을 좀 주요하게 보는데 2%면 정말 컨비션 있게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제일 컨비션 있게 샀냐? 투신하고 사모펀드입니다. 롱머니들이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주은행 저번 주에 빠질 때 계속해서 매각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내피셜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신한지주가 제주은행을 매각하기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시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고요. 지금 그 기존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IPO 카드를 써서 지금 시총이 12조 원입니다. 아직 비상장인 토스 같은 경우는 9조 원이고요. K뱅크 4조 원 밸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장시장에서 더 수월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3,3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외형 상장 빠르게 키워서 기존 그룹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너무나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수신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증자 과정에서 결제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자체 페이 시스템의 내재화가 필요한 유통 대기업군의 합류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주목해 보실 만한 수급으로는 풍산인데요. 기관이 지금 거의 20일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은 계속 간다라고 보면은 다시 시클리컬 업종의 가동률 상승으로 지금 아이디어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도가 가장 큰 구리 가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에 급락을 유발했던 방산부분 물적 분할도 철회를 결정을 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들 지금 마음 놓고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쪽을 또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HFR 대한광통신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퍼로 보면 6배로 여전히 저평가고요. 계속해서 지금 수주 물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도 지금 기관들이 매일매일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인데 내년은 턴어라운드의 실적 모멘텀 상승이 될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분기 실적 나온 후에 IR이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톤이. 그렇지만 내년도 턴어라운드 지금 업계에서 확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